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 그 매일노동신문에 난 또 기사가 또 눈에 띄는데, 이제 제목이 보건의료노조 45,000명 총파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지금 지난번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이게 뭐였죠? 그 시위를 한 거죠. 네, 시위한 것과 요번에 이제 오늘 이 기사 파업 관련해서 우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지난 몇 주 전에 그 간호사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간호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어제부터 이틀 동안 그 간호사들이 그 거리로 나와서 그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하고 파업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은 시위는 그 헌법 21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하고 이렇게 결사, 이렇게 결의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위는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위는 어떤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권리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 헌법 33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런 노동 3권을 헌법 33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33조 그 1항을 실현화시킬 수 하기 위해서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행법으로서 만들어져서 그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건의료노동조합은 45,000명이 그 파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국민의 기본권인 그 노동 3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게 뭐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어떤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담당자의 어떤 무지에서 나온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님 설명은 시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이고, 파업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 3권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건의료노조 45,000명이 총파업한 그 이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는 그거는 바로 근로조건 향상에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원래 파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근로 개선을 사업주한테 요구하고 사업주가 안 들어지면은 노동쟁의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노동위를 통해서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서로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의 찬성과 반대에 의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반수로 결정돼야지만이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노동조합은 하나의 어떤 노동조합이 있고, 그 병원은 각 지부 지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했고, 사용자 단체나 어떤 병원 단체에서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파업권을 정당하게 얻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조건 향상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10명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간호사로서 미국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 그 이유는 미국 간호사는 우선 급여가 많고, 또 근무를 일주일에 4일을 하고 3일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임금도 낮고, 또
그 주 야간 교대를 하면서 그 5일이라고 이틀 쉬고, 그러니까 개인 생활이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근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외국 그 미국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한 간호사가 맡게 되는 환자가 한 5명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15명에서 20명까지 맡게 되면서 굉장히 그 근무 시간 내에 그 눈꽃도 없이 바쁜 그런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 분야는 그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초임 간호사가 입사를 하게 되면은 한 1년 이내에 50%가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너무 과도한 일을 강요를 하고 또 업무 스트레스가 높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하려면은 충분히 그 어떤 직업 만족도를 줘야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용자 병원의 어떤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또 특히 의사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뭐 이익 추구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의사를 서포트하는 간호사들은 전혀 어떤 의료나 아니면 근로 조건이 너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간호사 됐다는 자체는 자부심이 있지만은 업무의 시작과 동시에 실망을 하고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 근로조건 향상은 바람직한 행동이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벌써 파업한 지 하루 됐는데 벌써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근로자 위한 게 아니고 사행자를 위한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부의 관계자들은 헌법적인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뭔지 다시 한번 고려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간호사의 근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노조 같은 경우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각각의 요구 조건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일성 있게 요구 조건을 만들어서 파업을 하게 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그 이유는 그 단체 협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근로조건 향상은 바로 단체 협약의 어떤 합의문으로 발생합니다. 그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최고의 상위 규정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표하고 또 사용자 대표가 서명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단체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단체협약에는 각가지 조항이 있고, 어떤 근로 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다양한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바로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 환자 입장에서 또 많이 이제 아픈 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런 사건이 파업이 발생을 하면 또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그래서 이 의료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십니까? 예, 원래 이제 여기 병원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유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이라든지 응급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그런 필수 유지 인원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도 배려해가지고 반드시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행정 업무나 아니면 일반 크게 위험하지 않는 이러한 환자들을 다루는 그런 병동 같은 경우는 이런 파업을 통해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근로 조건을 향상을 유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은 바로 이 파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절대 사용자의 선의를 믿고 하면은 절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익노무사를 20년을 생활했지만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하고 없는 사업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33조 1항이 정해졌다는 것은 어떤 헌법 32조 1항은 국민의 어떤 그 근로기준이라는 이걸 근로기준법에 모체가 된 게 32조 그 근로기준 헌법 32조인데 헌법 33조는 그 근로조건은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용자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지 않으면은 근로조건 향상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역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헌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헌법은 그 독일의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 유래했는데 그 독일의 오랜 그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집단적 노사관계가 바로 노사관계를 통해서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어떤 교훈을 바로 헌법에 심은 거고, 이러한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반영이 돼가지고 바로 노동 3건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병원 의료보건노동조합이 합리적 결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체 협약을 잘 체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간호사들도 어떤 좀 더 나은 근로 조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근로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의사면 그 배불리지 간호사들은 항상 그 그만두는 이런 근무 형태에서는 그 병원 산업의 발전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건비가 향상되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근로 조건 자체가 그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이런 간호사나 주무사나 아니면 그 보건 사업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런 분들의 근로 조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이 가급적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한 90%까지는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